안녕하세요. 한 거의 6일 만에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운동을 안 했다는 거죠. 지금 1시간 운동했고 550칼로리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29살 때 이후로 해외여행을 처음 가봤어요. 지금 48세니까 19년 만에. 그 19년 동안 뭐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 제가 대학교 고시 공부를 20대 절반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전공이 법학이어가지고 고시 공부 실패하고 29에 이제 학교도 그때 졸업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죠. 근데 사업하기 위해서 첫 단계가 회사 생활을 영업직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해서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원 출신 CEO가 그 망할 확률이 제일 적다고 해서 영업직으로 회사를 다녀보고 또 중간에 다른 자격증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제 회사도 설립하고 이제 제 회사는 계속 제가 돈이 나가잖아요. 고정비가 뭐 월세, 인건비, 마케팅 비용 계속 돈이 나가니까 이제 일이 계속 들어와서 매출을 올려야지만 이제 고정 비용을 빼고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지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는 제 돈이 안 들어가고 그냥 제 시간만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제 돈이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이제 몰입도가 생겨서 제가 약간 뭔가 어리버리하고 되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느낌이 강한 사람인데 몰입이 되게 잘 됐어요. 제가 하는 일에. 그래서 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가? 일을 원래 잘하는 사람이었나? 그런 걸 느끼면서 제 사업체를 했고 또 내 사업체는 다 제 어떤 업무 역량에 따라서 매출이 그러니까 제 능력치가 그대로 회사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회사 이꼴 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고 그냥 열심히 하니까 한 만큼 일이 많이 들어오니까 직원을 더 많이 뽑고 그래서 직원이 12명, 13명, 14명 왔다 갔다 했었는데 한 2년 전부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직원이 이제 반토막 밑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저는 시간적인 여유를 본의 아니게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금전적으로는 그 열심히 바쁘게 살았던 만큼 어떤 보상은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2년 전에는 운동에 되게 열심히 했어요. 트레이닝 대회 최근 4년 동안. 근데 이제 무릎이 아파서 그거 못하고 작년 10월까지 대회 마지막 시즌까지 시합 대회를 계속 나갔으니까 근데 이제는 여행을 가야겠다. 뭔가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일상을 계속 반복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 새로운 느낌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랑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거. 그 익숙한 게 나중에는 지루함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늘 하루 눈을 떴는 게 가끔 지루할 때가 있어요. 오늘 뭐 해야 되나? 뭘 하지? 설레임보다는 오늘 하루의 이 공백이 가끔씩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견뎌야 되는 삶이 있잖아요. 나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도 좀 잘 보내고 잘 관리할 수 있었다고 할까.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의지적으로 사는 삶. 그게 이제 조금 반복되는 걸 느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행에 대한 열망이 예전처럼 막 있어가지고 와 저기 가고 싶다. 가슴이 되게 뛴다. 설레이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봐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이 반복되는 일상, 건태감, 익숙함에 대한 도피로 이제 여행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행이라는 게 제가 항공권을 딱 끊어야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또 가려니까 어딜 갈지 어느 나라에 갈지 근데 그런 거를 공부하는 게 너무 한 2주 동안 도서관에서 여행 관련 책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일본, 동남아, 남미 뭐 이런 여행기도 읽고 여행 정보 책 두꺼운 것도 몇 권 읽고 했는데 남미가 제일 땡기더라. 자연 환경이 웅장하더라. 그래서 남미로 이제 결정을 했고 그 전에 여행 연습 삼아서 제가 공항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공항에서 뭐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출국은 하겠지만 외국에서 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거를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두려워했어요. 뭐가 잘못해서 어리버리 되다가 우선 제가 어리버리한 거 알고 있으니까 어리버리 되다가 비행기 놓치거나 아니면 뭐 잘못해서 벌금 내거나 뭐 내면 되는 거고 비행기 놓치면 또 사면 되는 건데 이게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었다. 아마 제 심리에 제 마음속에 뭔가 남들처럼 잘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강박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되네요. 못해도 되고 쪽팔려도 되고 뭐 실패해도 되는데 막 잘해야 돼. 공항도 남들처럼 막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여유있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 라는 심리가 아마 있었지 않나. 매사에 그런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 했을 때 뭐 자기 이야기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없으면은 대충 하고 분위기 썰렁하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대충 할 말 없으면 짧게 하고 앉으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내가 그래도 이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이 시간 동안 열심히 내 의견을 전달하고 저분들한테도 내 감동을 전달해야 하는 게 나의 어떤 뭐랄까 도리 아니면 내가 할 의무다.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있어서 발표할 때 약간 떨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담감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를 아마 무의식적으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면 진짜 고쳤겠죠. 가끔씩 발표,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저번에 예전에 한번 발표할 때 엄청 떨린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게 왜 그랬나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모르겠었는데 이번에 공항 이용하는 계기를 통해서 약간 그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래서 공항을 이용을 했다. 그래서 일본의 후쿠오카를 화요일날 가서 2박 3일 일본에서 있다가 이제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다시 대만 타이페이 공항으로 갔다가 타이페이에서 2박 3일 있다가 어제 인천으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총 4박 5일인가? 화, 수, 목, 금, 토 4박 5일밖에 안 됐는데 네, 그 재미있었어요. 그 어떤 재미가 있었는지 일단 일본에 인천공항에서 나가는 거는 공항에서 하나하나 패스할 때 있잖아요. 체크인 카운터 갔다가 거기서 이제 온라인 체크인 해보고 그리고 셀프 드롭백도 맡겨보고 그 가방을 들고 타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심심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셀프 체크인, 셀프 드롭백도 해보고 그리고 스마트 패스 그것도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보안 검색대 거기서 그것도 이제 진행해봤고 그 다음에 면세점 구경도 해서 선글라스도 하나 샀네요. 그냥 선글라스 집었다가 왠지 사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샀어요. 필요성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니까 여행 갔다가 들어올 때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출발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기다리다가 탑승하고 이제 일본에 도착해가지고 일본에서 사람들 그냥 쭉 따라가서 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이슈가 없이 스무스하게 공항을 벗어나서 지하철도 제가 일본에서 대중교통도 이용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버스를 몇 번을 타야 될지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인데 일본에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대만에서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일본에서 ATM기 현금 인출하는 거 잘못해가지고 한 6번 만에 성공했습니다. 뒤에 있는 한국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3번 하고 실패했다가 다시 줄 서서 2번, 3번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한 40분 걸렸어요. 미쳐버리는 줄 알았는데 스스로 이제 제가 그 한 번 할 때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계속 실패해가지고 거기서 약간 그래도 확실하게 그때 확실히 마스터를 해서 대만에서도 한 번에 성공해가지고 ATM기는 이제 완벽하게 마스터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무튼 요때는 요 버튼 누르고 요때는 요 버튼 눌러야 돼요. ATM기 마스터하고 일본에서 또 무슨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교통카드. 그게 뭐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일본은 또 술의 천국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우리나라 비슷하겠다. 왜냐면은 음식점마다 술을 안 파는 데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생맥주 특히 일본 맥주하고 맥주는 어디 가든 다 있었던 거 같고 그러니까 낮에부터 음식 시켜놓고 500한잔씩 마시기에 딱 좋았다. 저녁에는 일본 사케나 일본 소주 같은 거 먹고 일본은 술집들이 되게 많고 근데 저도 그런 술집을 되게 많이 가봤는데 그날 하루 이틀 동안에 하루에 막 2군데 3군데 4군데씩 가기도 했었으니까 사람들이 술을 이렇게 막 진탕 부어라 마셔라 죽자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차 마시듯이 따라놓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대화하고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약간 부어라 마셔라 빨리 먹고 빨리 취해서 뭐 집에 빨리 가거나 아니면은 2차 3차까지 막 가거나 약간 헤비 드렁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비교해봤을 때는 좀 많이 먹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디테일한 얘기 떠나서 여행에 대한 총평이 예전에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한번 인도 한 달 갔었고 20대 후반에 필리핀 일주일 갔었고 지금 이제 일본 대만 4박 5일 갔다 온 게 단대 해외여행의 경험이 20대 초반에 인도 갔을 때는 너무 긴장도 많이 되고 새로운 환경에서 혼자서 막 되게 경계도 많이 하고 그 긴장이 2주 정도 지나야 좀 풀리고 적응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몸내 마음도 힘도 빠지고 이제 사람들도 이뻐 보이고 그 문화나 음식에 적응이 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제 2의 고향 같은 느낌 좀 익숙해지고 편해지니까 인도 사람들의 그 냄새라든가 말투, 표정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친밀하게 느껴지고 적응이 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연 환경이나 공기, 냄새 그리고 어떤 건축물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고 감탄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한 저의 추억은 굉장한 모험이었고 그리고 형형색색 되게 다채로운 느낌이었다고 치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필리핀 그때는 이제 고시 공부하느라고 한 4년 6개월 동안 엄청 고독과 번뇌와 스트레스와 이런 거를 좀 이제 경험을 많이 하고 갔던 때라서 그 뭔가 마음이 약간은 어딘가에 상처가 있었어요. 어두움도 있었고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혼자 사는 거구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느꼈었던 그런 시기를 이제 한번 겪었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롭고 나의 이 감정 뻗쳐오르는 감정을 다소 억누르고 잠재우고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한 스스로의 어떤 도구화 총 공부를 4년 6개월 했는데 한 2년차 3년차까지는 공부하는 그 자체의 행위에 저는 행복을 느꼈었거든요. 왜냐면 공부하는 게 뭔가를 내용을 보고 그 학문을 이해를 하게 되고 이해가 됐을 때 그 성취감 그리고 뭔가 성취하고 이해됐을 때 그 몰입하는 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몰입이 잘 되고 이해되고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감이 이제 그 좁은 고시원방에서 공부하면서도 깊숙하게 느껴져가지고 제 또 20대의 그 열정, 막 뿜어 나오는 기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공부를 승화를 잘 시켰었어요. 운동 한 개도 안 하고 하루에 10시간씩 11시간씩 스타워치로 시간 재면서 공부하는데도 답답하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체의 행위가 스스로가 재밌으니까 이 모든 기운이 공부하는데 몰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한 3년차부터 4년차, 그러니까 4년 6개월 했으니까 5년차, 이렇게 3년, 2년 6개월 정도는 건태감, 썩어가는 느낌, 뭔가 시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 삶을 갖다 바치는 느낌, 그런 게 상당히 강했지만 나중에 지금 여기서 제가 공부를 오늘 하루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었지만 죽은 산 송장 기계처럼 나 자신을 공부에 몰아넣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게 처음이었어요. 약간 성격이 그전에는 약간 소년틱, 뭔가 이렇게 해맑은 그런 장난기 많은 그런 스타일이었다면은 그 이후로 좀 어둡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도 잘 나서지 않고 좀 다운된 그런 성향으로 확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뭔가를 새로운 걸 봐도 감흥이 막 이렇게 텐션도 올라가죠. 원래 그 나이 때 그런가요? 29살 때? 아무튼 저 필리핀에 갔는데 뭐 물론 고시 공부할 때보다는 재밌었는데 인도 여행할 때처럼 와 모든 게 새롭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또는 어떤 경남 어딘가 휴양지에 가서 탁 트인 데 가서 바다 보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맥주 마시고 그런 느낌이더라. 이제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건축물이라든가 날씨 그리고 거기는 인종이 좀 시커멓잖아요. 그래서 한국보다는 좀 더 집중도라든가 몰입도 이런 건 좋았다. 왜냐면은 맨날 보던 풍경이나 이런 거에서 좀 다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익숙한 거일지 모르겠지만 외국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것들이잖아요. 택시 모양도 다르고 자동차 길거리 사람들 뭐 모든 것들이 좀 다르니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하지만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새로움 이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일주일 갔다 오고 이번에 이제 드디어 19년 만에 이제 일본과 대만을 갔는데 사실 필리핀 때보다 비슷했는데 한 처음에 3, 4일 정도는 약간 일본에서 제가 첫날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술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시내로 돌아다니고 취객들 사이에 같이 섞여서 막 이렇게 뭐 말도 걸어보고 그리고 옆 사람 술자리 뭐 아저씨가 술도 사주고 그러니까 이제 전혀 위화감 없이 이제 저는 검색을 안 하고 가서 그냥 동네 걸어다니면서 일본인들 많아 보이는 술집에 그냥 들어가서 먹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외국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근데 이틀째 3일째쯤 됐을 때쯤에는 사실 좀 심심하더라고요. 심심했어요. 왜? 일단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 일본 사람이라든가 영어도 안 되지 제가 일본어도 안 되지 하니까 나 자신 혼자서 이제 새로운 거를 계속 보면서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영화 틀어놓고 영화도 뭐 한 시간 반 안에 끝나면은 집중이 될 텐데 하루에 막 10시간짜리 영화 틀어놓으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이라는 곳에서 2박 3일밖에 있지 못한다 라는 그런 일정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열심히 그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대만에서도 마찬가지 2박 3일 총 4박 5일 일정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쨌든 저쨌든 그 안에 충실하게 해보자. 약간 고시 공부할 때 그런 어떤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고시 공부도 이번 시험까지만 해보고 이제 하자. 재미없어도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여행도 예전처럼 엄청 큰 어떤 막 설렘이거나 이런 거가 있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시작과 끝이 시간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집중하게 되는 정도가 한국에서 일상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좋았어요. 몰입되는 느낌 정도가. 특히 일본, 대만 약간 아시아권이라서 그런지 한국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생김새가 제가 옛날에 인도나 필리핀 갔을 때보다 외국에 온 듯한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음식도 뭐 한국에서 먹어봤을 법한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여기서 며칠만 머물고 이동해야 되니 지금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이곳을 탐구를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니까 또 아주 이색적이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잘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4일차 됐을 때 1일 투어를 신청했는데 혼자 오신 분들이 이제 저 포함해서 3명 있어가지고 뭐 20대, 30대, 저 40대 같이 돌아다니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각자의 어떤 여행을 잘 즐기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랑 맥주 한잔 마시고 그 투어가 또 거의 12시간짜리 투어여가지고 이제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니까 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만나는 인간관계가 회사에 가면 직원 그리고 운동하는 친구 한두 명 그리고 고향 친구 만나지 못하고 한 번씩 그냥 뭐 카톡만 하는데 그렇게 연령과 그 직업적으로 연결되지 그러니까 일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이해관계가 없는 이런 분들을 만나니까 되게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혼자 여행을 하는 게 이렇게 썩 즐겁지는 않다. 물론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여행이 만약에 100일을 한다 치면은 혼자서 하는 거는 30일을 넘기지 말자. 70일은 같이 가자.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한국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제가 언어가 영어, 최소한 영어라도 잘 되면은 그 여행객들이나 현지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는 그냥 음식이나 풍경, 그리고 제가 그 나라에서 뭐 이동하거나 교통을 이용해서 그런 것만으로도 뭔가 재미를 충분히 느꼈다고 치면은, 이제는 그런 거는 뭐 사실 다 뭐 어렵지가 않고, 또 저거 하면 택시 타고 그냥 다니면 되잖아요. 이제 경제적인 여유도 좀 있다 보니까 뭐가 없으면 또 사면 되고, 이제 그 나라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지 않으면은 여행의 재미가 반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에 대한 절실함을 느꼈다.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까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시간 많으니까 해봐야죠 뭐. 못할 이유는 없죠. 앞으로 10년 이상 여행에 집중하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외국어 공부하면서 여행을 다녀야겠다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여행에 제가 느낀 거는 20대 때 여행과 40대 지금 여행이 풍광이나 이런 것 자체에 대한 몰입도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이 여유가 생기더라. 뭐 어찌됐든 뭐 별 문제 없어. 그런 여유가 또 생겼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의 삶이 기약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외국에서의 삶은 들어가는 날과 나오는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좀 더 몰입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죽는다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은 제 생각에 좀 더 몰입해서 하루하루를 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아침에 눈 떠서 열심히 빨리 돌아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더 보려고. 그런 어떤 습성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도 오늘 뭐 해야지? 한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하루 알차게 보내야지,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또 생긴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맨날 나태하게 보낸 건 아니었지만 또 한국에서의 삶을 알차게 잘 보내고 남미로 또 가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하고 살아가는 게 지금 현재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번 여행에서 배운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